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16도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가 됩니다. 이때 썼던 개념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2의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다. 자,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다. A랑 B랑 서로 같다. 서로 같다는 건 이 원소 A 플러스 2, 6하고 3, B 마이너스 1이 각각 서로 같다는 거죠. 근데 6이랑 3이 같지 않으니까 A 플러스 2가 3일 거고 6이 B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3이 되려면 A는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6이 B 마이너스 1이 되려면 B는 7이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8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2분의 루트 9n 제곱 플러스 4다. 그러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분자도 5n,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 다음에 분자도 9 곱하기 무한대 제곱 플러스 4 하면 분자도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차수를 서로 비교해 보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 자, 분모의 차수는 1차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는 루트 n 제곱이니까 요것도 1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다. 그럼 0으로 수렴할 거고 반대로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무한대 발산. 근데 만약에 서로 같다. 분모의 차수나 분자의 차수가 이 문제처럼 서로 같다. 그러면 개수 b로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수렴값을 보면 개수 b 5분의 루트 9 그러니까 수렴값은 5분의 루트 9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 함수가 fg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합성함수 gf1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f1 먼저 계산을 하죠. 여기서 f1은 위에 그림이 보면 1이 5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f1은 5다. 그러니까 g5고요. 그 다음 G5는 9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9, 5번이 되겠네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첫 번째 A 여집합의 확률.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PA와 같죠. 이게 3분의 2다. 그러면 PA가 3분의 1이다 라는 걸 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PA 여집합 교집합 B. 자, A 여집합 교집합 B는 우리 이제 교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이건 차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 차집합 B는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B 차집합 A가 되겠죠. 그런데 B 차집합 A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보면 요만큼이죠. B 차집합 A. 저만큼의 확률이 4분의 1이다. 그런데 위에서 구한 거 여기 PA가 3분의 1이라는 거 PA는 여길 말하는 거죠. 만큼.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거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에다가 B 차집합 A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둘을 더해보면 12분의 7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조건 p는 x는 a다. 그러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는 이렇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q 3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다.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은 저걸 만족하는 거 3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 성립하는 x값이 진리집합 q가 될 텐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기준을 잡을 때 여기 p가 라고 했으니까 요게 기준이죠. 기준을 p로 잡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 이걸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q가 반대로 뒤에 걸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q가 화살표를 받는 모양. 그러면 q를 기준으로 말하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원소가 q의 원소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2는 0에다가 a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a 제곱은 30이다. a 제곱이 16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양수 4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함수 fx,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f 역함수 7은 4다. 자, 요걸 다시 써보면 우리가 역함수 a는 b다. 이 말은 fb는 a다 라는 것과 같죠. 문제에서 보면 f 역함수 a는 y는 a가 되는 x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x에다가 몇을 넣어야 y에 a가 나오겠느냐 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바꿔보면 f4가 7이다. 그래서 f4는 4-3분의 k 플러스 1 얘가 7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k 플러스 1이 7인 거니까 k는 6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거는 fx의 0의 우극한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몇으로 가겠느냐. 오른쪽 방향에서 오고 있으면 이때 물어보는 건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f0 플러스 보통 이렇게 쓰죠.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는 1의 좌극한 리미트 1의 왼쪽에서 오는 방향 1의 왼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지고 있죠. 따라서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문화체험과 생태연구 중 하나를 선택했고 다음과 같이 표로 만들어놨네요. 그랬을 때 자,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전체 경우의 수, 전체 확률이 20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 중 그러니까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 전체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을 얘기할 때 조건부 확률 P, A 바 B다. 그러면 이게 P, B분의 P, A 교집합 B죠. 여기서 P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해당하는 확률이 들어가야 되죠. 200명 중에서 110명이 생태연구다. 근데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생태연구를 선택했으면서 여학생이 된다. 그러면 생태연구 중에서 여학생이다 했을 때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200명 중에 50명
그러면 200은 약분되고 11분의 5.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원래 정의 자체가 요 P 확률로 들어가 있으니까 200분의 110, 200분의 50이 맞지만 어차피 요 전체는 똑같을 거니까 결국 확률로 생각하지 않고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은 110명이고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 중 여학생은 50명이니까 똑같이 11분의 5라고 해도 의미는 똑같을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이 함수 역함수 생각해 보죠. 어차피 문제에서 함수가 정확히 주어져 있으니까 역함수를 그냥 구할 수 있죠. 역함수는 x하고 y를 바꿔 써준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루트 4-2y 플러스 3이고요. x 마이너스 3으로 3을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죠. 그 다음에 넘길 거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자, 요게 y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역함수가 됐던 거죠. 요 역함수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역함수를 만들 때 2차 함수니까 3,2 찍고 요렇게 생겼겠구나. 요렇게 해서 그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문제를 보면 자, 이 문제는 무리함수를 그려봤을 때 2,3을 찍고 여기 2,3 그 다음에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함수를 하면 2차 함수가 전체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으로 내려간 오른쪽 모양만 그려지겠죠. 이거를 정확히 표현해 보면 저기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역함수로 하면 정의역이 치역으로 바뀌죠. 치역이 y가 2 이하다. 그 다음에 치역은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정의역이 3 이상이다. 따라서 여기 3,2를 찍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러면 우리 그림을 조금 더 정확히 그려놓고 보면 3,2를 찍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 그 다음에 사이로 지나가면 두 점. 언제까지? 여기 3,2를 지나갈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k의 최소값이다. 그럼 k가 작아지면 최대한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여기 언제 3,2를 지날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3,2를 지날 때가 k가 최소일 때입니다. 최대일 때는 접할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보면 k는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다음과 같이 급수 문제죠. 리미트 시그마 문제니까. 그래놓고 보면 자, 이 형태가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는 단계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n분의 k와 n분의 상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 문제 보면 n분의 상수, n분의 k 둘 다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x를 n분의 k에 대한 1차식으로 치환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x를 n분의 k라고 잡아도 되고 x를 n분의 2k라고도 잡아도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전부 x로 바꿔주는 게 더 편하겠죠. 아마 요게 더 계산이 더 간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적분되어지는 함수, 피적분 함수와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구하는데, 자, 피적분 함수는 아까 우리가 n분의 k와 n분의 상수 확인했죠. 그러면 n분의 상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모두 우리가 위에서 치환한, 여기 첫 번째는 n분의 k, 두 번째는 n분의 2k 부분을 x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 구간은 안 구했고 n분의 상수를 제외하고 f2x,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fx 전체가 다 피적분 함수가 되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문제에 보면 시그마가 항상 있겠죠. 급수니까 시그마 밑에 있는 값을 우리가 앞에서 치환한 n분의 k와 n분의 2k에다가 대입합니다. k가 1이니까 n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은 그대로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0부터 n분의 2k도 k에다가 1 대입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이 0 되죠. 그래서 0부터 다음에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 시그마에서 위에 있는 부분, 시그마 위에 올라가 있는 n까지 다 더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n분의 k에다가 k 대신에 n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인데 리미트를 n으로 보내봐야 얘는 1로 수렴하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마찬가지로 n분의 2k에다가 n을 대입하면 요거는 2로 수렴할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조각의 개수분의 적분 간격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여기서 조각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조각의 개수는 시그마에서 1부터 n까지다. 그럼 이게 총 몇 개겠느냐? 이 문제에선 n개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다. 그러면 분모가 2n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다음 k가 n 플러스 1부터 2n까지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부터 2n까지가 총 n개니까 분모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적분 간격.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 치환한 거에 따라서 0부터 1까지면 적분 간격이 1인 거고요. 0부터 2까지면 적분 간격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n분의 k로 치환한 부분에선 n분의 1이 필요합니다. 요게 확인되어야 될 식이고요. 그 다음에 n분의 2k에서는 적분 간격이 2니까 n분의 2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에 보면 n분의 1이 있으니까 앞에 식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되고 대신에 뒤에 n분의 2가 필요한데 주어진 식에는 n분의 2가 없죠. 그러니까 n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필요한 건 n분의 2니까 여기다 2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면 식이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식이 변화가 없도록 앞에 2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해주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꾼 게 되는 거죠. 그럼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두 번째 거 n분의 2k로 치환한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밑에를 좀 지우고, 자, 계산하면 2분의 1에다가 0부터 2까지 4x 세제곱 플러스 x. 그럼 2분의 1 써놓고
x의 4제곱 2분의 1 x제곱. 자, 2 대입하면 16 플러스 2죠. 그러면 18을 2로 나눴으니까 9. 정답은 4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을 때 x는 b와 x는 e-2b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차 함수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한쪽이 b고 다른 한쪽이 e-2b다. 서로 바뀔 수도 있죠. 어느 게 더 큰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있네요. b가 1보다 크다. b가 1보다 크면 e-2b가 더 작게 되겠네요. 이게 서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기가 b, e-2b. 요건 0보다 작을 거고 요거는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차 함수에서 극값은 언제 같죠? 극값은 프라임이 0일 때 극값을 갖습니다. 원래는 극값을 갖는 게 프라임이 0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부호가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를 갖는 거죠. 근데 다항함수에서는 항상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부호가 바뀌려면 항상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라임 x를 구해보면 플러스 8이 아니라 12가 되는 거죠. 16 16a 제곱 x. 자, 그런데 이게 b와 e-2b를 넣으면 극대가 된다. 일단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4x 이렇게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a x 플러스 2a. 자,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앞에 정리할 때 얘기했듯이 e-2b는 0보다 작죠. 결국 0이 아니란 얘기고 b도 1보다 크니까 둘 다 0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가 2a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2a가 되죠. 주어진 조건에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a도 양수가 될 거고 2a가 b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e-2b가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을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래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e-2b는 마이너스 b다. 넘어오면 b는 2. 자, b가 2면 a는 1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플러스 b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 자, 그럼 x를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무게는 평균이 18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이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파프리카 무게가 190 이상이고 21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x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구할 수 없죠. 요거는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확률 변수가 x일 때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화하는 방법, x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죠. 자, 그럼 표준화해주면 190에다가 180을 빼고 20으로 나눠라. 그리고 x는 표준화해서 z로 확률 변수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210에서 180을 빼서 20으로 나눠라. 자, 그러면 10을 20으로 나눴으니까 0.5죠. 0.5, 그 다음에 1.5.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0.5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아야 된다. 말하는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저 부분의 넓이는 0부터 1.5까지의 넓이는 위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구할 수 있죠.
그때 말하는 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 부분 0부터 5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0부터 5, 0.5까지. 자, 계산해주면 1.5는 0.4332다. 그 다음 0.5는 0.1915다. 그럼 둘을 빼주면 0.4332에서 0.1915. 자, 빼주면 71. 그럼 여기서 빼주면 43에서 19 빼니까 24. 0.2417.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이다. 모두 정수가 된다. 그랬을 때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구해라.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 fx랑 gx랑 곱하면 3차가 될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2가 될 거라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수렴하려면 차수가 같아야 되고 그럴 땐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나조건 보면 fx하고 gx하고 곱했을 때 이걸 x제곱으로 나누고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지만 x제곱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둘이 곱해서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아래 식이 나에서 찾은 저 조건이 a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근데 가조건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fx, gx의 곱이 그대로 나왔네요. 2로 묶으면 2x 제곱에 x 마이너스 2다. 자, 이걸 이제 fx하고 gx가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fx하고 gx 나누어 가질 건데 만약에 여기서 f2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fx가 x-2를 인수로 가져가면 함수값이 항상 0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최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x만 가지고 있어도 함수값이 2가 되니까. 그래서 x-2를 gx로 빼버리고 나머지를 fx가 다 가져가면 이때 f2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4니까 8. 더 최대값은 3번입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부분합이네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네요. sn부터 쭉 더해서 5개의 항을 다 더해라. 요걸 다 더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었죠. 자, 어떻게 되냐면 an이 우리는 저기 주어진 게 마이너스 4n 플러스 54다. 공차가 마이너스 4고 1 대입했을 때 50 나오도록 바꿨었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함수의 이 수열의 합은 자, sn 합은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의 공차 해주면 2분의 4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4n 해주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52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 미지수가 n인 2차 함수로 생각해 놓고 그려보면 원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은 보통 대칭축은 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죠. 그러니까 약분해 보면 13이 되겠네요. 13.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함수는 sn입니다. 요 sn이라는 함수. 연속되는 5개의 항의 합을 구했는데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건
함수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5개의 값을 더해야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Sm 플러스 2가 S13이 되어야 합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m 플러스 2가 13이니까 m은 11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문제가 주어지면 이걸 2차 함수로 생각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숫자 1이 적혀 있는 건 10개, 2가 적힌 거 20개, 3이 적힌 거 30개가 들어있다. 이때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 그 다음에 꺼내서 확인하는 문제에서 꼭 확인해야 될 건,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 다시 넣으니까 복원 추출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10개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하자. 합입니다. 합이 y다. 그랬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겁니다. 자, x가 1, 2, 3, 요 x는 어떤 걸 x라고 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였고, 하나 꺼냈을 때,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적혀 있는 수를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전체 60개 중에 10개니까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60개 중에 20개니까 3분의 1, 2분의 1, 3은 2분의 1까지. 자, 그랬을 때 평균은 3분의 7. 이건 구해줬네요. 그럼 분산은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6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하니까 3분의 4 그럼 6분의 8 2분의 3의 제곱 2분의 9니까 6분의 27 빼기 3분의 7의 제곱 9분의 49다. 그리고 18로 통분해주면 얘는 9 더하면 36 그러면 18이니까 3배 하게 되면 108이네요. 108 빼기 2배 하니까 98 그러면 18분의 10이니까 9분의 5가 가에 들어가겠네요. 요게 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가 10이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10, 표본의 크기가 10, n은 10인 거죠.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같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가에서 구한 분산을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0분의 9분의 5니까 약분하면 18분의 1, 요게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서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xn이라고 하면 요 계산을 했더니 10x바가 되었다. y가 10x바다. 그러면 이 y는 이 10 곱하기 x바고 요건 10 곱하기 2x바니까 2x바가 3분의 7이었기 때문에 3분의 70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vy는 v10x바고 얘는 10의 제곱 vx바가 되죠. 그래서 100 곱하기 18분의 1 해주면 약분하고 9분의 50 나오겠네요. 요게 다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가 자료에 변환할 때 ax 플러스 b의 평균은 평균에다가 a 곱하고 b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분산은 모든 자료값이 똑같이 커지는 거는 산포도에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a에만 제곱하고 곱해줍니다. 시그마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절대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요거에 의해서 다는 9분의 50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세 개를 모두 다 더해라. 그러면 18로 나누면 되겠네. 18로 통분하면 10 플러스 1 플러스 100 18분의 111. 자, 요거는 9로 3으로 나누면 6분의
111을 3으로 나누면 3, 9, 7, 37. 따라서 6분의 37,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연수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라고 하자. 그러면 저거는 약수를 써보면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총 9개가 되죠. 이랬을 때 시그마 마이너스 1의 FAK, 자 FAK라는 건 여기 1, 2, 3, 4, 6, 9, 12, 18, 36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요 FA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의 지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약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약수의 개수는 언제 홀수가 될 수 있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자,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예를 들어 소수의 m제곱 곱하기 소수의 n제곱이다. 그러면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곱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둘 다 홀수가 되어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게 홀수가 되려면 m과 n이 모두 짝수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a, b의 어떤 뭐 2분의 m, 2분의 n의 제곱. 근데 이 짝수니까 이렇게 해도 어차피 자연수 나오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라는 건 제곱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 1, 2, 3, 4, 6, 9, 12, 18, 36 중에 제곱수는 1, 그 다음에 4, 9, 36 요렇게가 제곱수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쭉 가보죠. 마이너스 로그 1. 근데 로그 1은 0이죠. 모든 밑이 뭐든 간에 1이 되면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는 플러스, 로그 2. 그 다음에 3도 플러스, 로그 3. 그 다음에 4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로그 4는 2 로그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은 플러스, 로그 2 플러스 로그 3. 그 다음에 9는 마이너스. 그럼 로그 9는 2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12는 플러스고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 로그 2 플러스 로그 3. 그리고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로그 2 플러스 2 로그 3. 그 다음에 36은 다시 마이너스. 그리고 6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2 로그 2 빼기 2 로그 3.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같은 거 약분해 봅시다. 로그 2, 로그 2, 2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3, 로그 3, 2 로그 3. 그리고 2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2. 그리고 2 로그 3 마이너스 2 로그 3. 해놓고 나면 로그 3하고 여기 뭐죠 이거? 이 부분이 요거죠. 로그 18 부분이죠. 로그 18. 숫자를 안 썼네요. 저기다. 이거 로그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여기 2네. 2. 로그 3 더하기 로그 2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에서 중심 A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부채꼴을 그리고요. 그리고 A1은 2대 3으로, 그러니까 실제 길이도 2와 3이 되겠죠. 내분하는 점을 찍고 쭉 그린 다음에 부채꼴과 만나는 점을 B1 잡고 정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급수 구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알아야 될 건 이제 요 두 번째 작은 정사각형. 자,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가보죠. 여기가 길이가 DA1의 길이가 2였고 그 다음 이쪽으로 쭉 추선일발을 내렸다.
자, 그러면 A와 B1을 연결하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3대 4대 5 되는 거죠. 9의 제곱 플러스 A1, B1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가 4가 될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구하기 쉬웠던 게 이제 공비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공비는 길이 B가 5대 4, 1대 5분의 4였다. 그러면 넓이 B는 제곱이 되니까 1대 25분의 16이죠. 근데 그려지는 모양은 계속 한 개씩 그려질 거니까 그대로 공비는 25분의 16이다 라고 구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를 통해서 공비는 구했고 첫째 항 구해보죠. 자, 첫째 항을 구해보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이 된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여기 놨겠네요. 요 부분.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빈 부분 뺄 건데 빈 부분도 한 번에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D1, E1 연결한 다음에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빼주면 요 뒷부분 여기 조그마한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은 부채꼴에서 다시 지우고 보면 이 아랫부분은 D1, E1 연결하고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죠. 길이를 쭉 구해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길이부터 구해보면 D1, E1을 그리면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고 DA1이 2였으니까 D1D도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구해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3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를 빼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빼주면 이렇게 되면 요 조그만한 거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60도짜리 부채꼴에서 삼각형 자,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하면 아랫부분 나올 겁니다. 자, 계산식은 그러면 요 직사각형은 4 곱하기 2 하면 8인 거죠. 요 8. 그 다음에 빼기 한 변의 길이가 4고 30도니까 16파이 곱하기 12분의 1이다. 그러면 4로 약분될 거니까 3분의 4파이 빼기 요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 높이가 2니까 넓이는 2루트 3이다. 2루트 3, 3분의 4파이 8. 따라서 이 넓이는 8에다가 3분의 4파이랑 2분의 루트 3을 더해서 뺀 것과 같죠. 다음 밑에 6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 그럼 요거는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그러면 3분의 8파이 그 다음에 요게 2루트 3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 넓이는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자, 그러면 공비도 구해져 있고 첫째 항은 위에서 구한 거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8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그러면 8 플러스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놓고 공비가 25분의 16이었죠. 25분의 16. 자, 그러면 최종적인 넓이는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은 자, 요거를 4로 묶을 수 있죠. 4로 묶으면
2 플러스 3분의 1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걸 계산할 때는 분모가 25분의 9죠. 25분의 9. 25분의 9니까 뒤집어서 9분의 25를 곱하면 됩니다. 9분의 25 곱하기 4에 그러면 9분의 100인 거네요. 9분의 100에 위에 조건 보면 이 루트 3부터 썼네요. 이렇게. 자, 찾아보면 9분의 100, 9분의 100, 9분의 100. 그 다음에 요건 5번이네요. 5번.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분의 파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등비급수 문제인데 첫째 항은 도형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할 때는 두 번째 그림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비를 통해서 넓이의 비를 구하고 이걸 통해서 공비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넓이의 비가 항상 그대로 공비가 되진 않죠. 그림이 만약에 처음에 한 개 그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그림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으면 넓이의 비에다가 그 개수만큼 곱해져야 공비가 됩니다.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는다. 중복 허락하여 5개.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다음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0이 없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근데 홀수는 1, 3, 5인데 얘는 선택되어지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 4, 6 짝수는 선택되어지지 않거나 두 번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총 5개를 선택할 거니까 이거는 홀수와 짝수의 개수로 나눠보면 되겠죠. 자, 홀수가 없다. 그러면 짝수는 무조건 두 번씩 선택되어야 되는데 이게 5개를 선택할 수는 없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홀수가 1개면 짝수 총 4개 선택해야 되니까 짝수는 2개를 두 번씩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홀수가 2개면 짝수를 3번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무조건 짝수는 0 아니면 2니까 홀수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가 3개 선택되면 그러면 짝수는 2번 선택되어야 되니까 짝수는 1개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 홀수는 3개까지가 끝이니까 여기까지. 그럼 2가지만 하면 되네요. 자, 홀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짝수 2개 선택.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홀수 하나 예를 들어서 1이다. 그 다음에 짝수 2개, 뭐 2 2번, 4 2번을 선택했다. 얘를 나열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게 2, 2, 4, 4 두 번씩 있다. 그러면 전체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주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앞에는 9, 그 다음에 뒤에는 5, 4, 3, 2, 1에다가 2, 2로 나눈 거니까 30. 그럼 3부 270이 되죠. 두 번째, 홀수가 3개다. 그러면 3개 다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그럼 짝수가 하나다.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수 1, 3, 5랑 짝수가 예를 들어 2, 2다. 그러면 이것도 5개 중에 2개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5팩 나누기 2팩. 그럼 3 곱하기 5팩이 120이니까 2로 나누면 60이죠. 180. 따라서 2를 더해주면 450까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0과 2에서 구분 지어지고요. 그러면 이거 먼저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작은 부분에선 마이너스 x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x-1 그럼 여기가 뚫려 있고 2는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 클 땐 2x-3 그러면 2 다음은 1 나오고 그 다음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y는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기억 px,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p0은 0이냐? 자, 그러면 px랑 fx랑 곱해서 연속인 걸 물어봤으니까 둘 다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먼저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px는 그냥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라 그랬죠. 다항식이니까 이걸 함수라고 생각하면 다항함수가 되면 연속이 되겠죠. 요건 항상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다. 그렇게 되려면 fx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px가 함수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px,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미분 가능은 두 가지죠. 연속도 되어야 하고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깔고 갈 거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P0은 0이다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는 거를 0에서 조사했던 건 fx가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미분 가능,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도 같아야 된다. 그 말은 fx에서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x는 0하고 x는 2도 가능하죠. 좌미분계수는 1이고 우미분계수는 2가 될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죠. 프라임이니까. 미분계수는 기울기가 여기 1, 여기는 2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해 보면 px, fx를 미분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죠. p'(x), fx 곱의 미분. 그 다음에 px, f'x 해놓고 이제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를 조사해 보죠. 자, p 플라임 0 플러스. 그럼 요건 다항함수니까 항상 플러스나 0이나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f 0 플러스. 0 플러스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p 0 플러스 곱하기 f 프라임 0 플러스. 프라임 0 플러스는 기울기는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 0 프라임 플러스 p 0이고요. 그다음 0 마이너스는 똑같이 p 프라임 0이고 f0 마이너스는 0입니다. 그 다음에 p 0이고 f 프라임 0 마이너스는 이쪽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 0이다. 근데 p0이 0인 거는 연속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분자가 아니죠. 요 위의 식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P'0도 0이다. 그 다음에 x가 2에서 조사해보면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 요거 할 필요가 없었네요.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얘가 맞긴 한데 P2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2에 대한 얘기만 조사를 했으면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P2 플러스 P'2 플러스 그 다음에 F2 플러스 그럼 1이죠. 그 다음에 P2 플러스 F'2 플러스 그러면 요건 2죠. P'2 플러스 2P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P'2에다가 F2 마이너스 똑같이 1이죠. 그 다음에 P2 마이너스 곱하기 F'2 마이너스는 1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P2. 자,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럼 요 약분하고 P2가 0이 되어야만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럼 디귿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하죠.
다음 디귿은 px fx의 제곱.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연속인 거 먼저 해야죠.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똑같이 px랑 fx의 제곱이죠. 연속인 거 따져보려면 요거는 x는 0에서 똑같이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p0이 0이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 다음 미분 가능이냐? 그러면 따져봅시다. 미분해보면 p'x f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저거 미분할 때 fx 전체의 제곱을 미분하는 거죠. 그럼 2 내려오고 그 다음에 fx 될 건데 그 다음에 이 안에 걸 미분해서 밖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거, 뒤를 미분하면 2px, fx, f'x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해보죠.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자, 0 플러스는 p'0 곱하기 f0 플러스의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2p0, 그 다음에 f0 플러스, f0 플러스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0 플러스는 1. 그러니까 p'0 마이너스 2p0.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는 p'0, 그 다음에 f0 마이너스는 0이죠. 그 다음에 2p0 그대로 갈 거고 f0 마이너스는 0입니다. 이 뒤에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얘는 그냥 0인 거네요. 그렇게 되면 위에도 요 값이 0이었으니까 p'0도 0이다. p0도 0이고 p'0도 0이라는 건 결국에 여기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0에서 함수값도 0인데 프라임도 0이다. 그러면은 x축에 접한다는 거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는 자, 2 플러스는 p'2 그 다음에 f'2 플러스는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p2 마찬가지로 f2 플러스는 1 프라임은 2 그리고 이가 4p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그대로 대입해보면 2 마이너스 1의 제곱 2p가 될 거고 f2 마이너스 똑같이 1이죠. 그 다음 기울기는 1이다. 자, 얘가 성립하려면 같다라고 놨을 때 이거 지워지고 p2는 0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p2가 0인 거지 p'2도 0이다 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x-2를 인수로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x제곱하고 x-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요 제곱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기역 니은은 맞지만 디귿은 틀리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랬을 때 A20은 1이고 A1부터 A63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가 조건을 보고 짝수와 홀수다.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로 나눠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좀 꼬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른 문제에서 물론 좋은 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생각을 바꿔서 이쪽 뒤에 AN이 결정됐을 때 AN 요 두 개 똑같은 거죠. AN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게 이렇게 두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AN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수열이 나온다. 자, 그렇게 생각해 놓고 천천히 가보죠. 자, A20이 1이다. 그러면 이것의 절반 A10은 여기서 1을 빼가지고 1이 나온 거니까 이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5도 똑같은 방법으로 3이 됩니다. 그럼 이건 홀수니까 나 조건에서 A2는 A2에다가 2배하고 1 더했더니 3이 나온 거니까 이거 1이죠. 그러면 A1은
가조건에서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1이 2다 라는 걸 알고 시작해 보죠. 자, 그러면 A1이 2다.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 있죠? 여기 두 가지. A1이 2면 A2와 A3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조건에서 나온 거, 나조건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 대입해 보면 A4와 A5를 알 수 있고 3 대입해 보면 A6과 A7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A8부터. 이렇게 나가면 이 위에 있는 게 1, 2, 4, 8, A16, A32, A64. 근데 얘가 64라는 건 이쪽까지 끊으면 맨 밑에가 A6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속 2개, 4개, 8개씩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데 이때 각각의 함수값, 수열의 값을 구해보면 여기 2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하나를 빼줍니다. 1.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 땐 2를 곱하고 1을 더하죠. 여기가 5. 그다음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 땐 1을 빼주고요. 밑으로 내려올 땐 2를 곱하고 1을 더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넓게 놓고 볼까요? 요렇게 지나가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수열 번호 쓰지 말고 수열의 값만 쓰면서 쭉 가보죠. 자, 1은 처음에 2죠. 여기 2는 위에다 1 빼고 2 곱하고 1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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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고 2 곱하고 1 더하고. 자, 이렇게 쭉 나가면 2 곱하고 1 더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더해보면 얘는 2죠. 그 다음에 얘는 6입니다. 요거 다 합 더해보면 7에다가 18. 자, 요거 합 구해보면 0, 9, 12, 33. 그러면 21에다가 54. 자, 규칙이 있죠. 3배씩 곱해지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항의 번호 보면 여기가 1, 여기가 2, 4, 8, 16, 32까지 했어야 됐죠. 64에서는 끊었으니까. 그러면 항을 쭉 더해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세로로 쭉 더해놓고 보면 2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54. 그 다음에 또 2배. 그 다음에 또 2배. 3배죠. 2배가 아니라 3배. 3배 해주면 162. 또 3배 해주면 486. 여기까지.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등비 수열의 합으로 생각해도 되죠. 공비가 3이고, 첫째 항이 2고, 항은 총 6개다. 그러면 3의 6승 마이너스 1. 3의 6승은 3의 6승이면 9, 9, 9랑 똑같죠. 81에 9 하면 8, 9, 72. 그러면 728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P2 더하기 7C2의 값을 구해라. 자, 7P2는 7 곱하기 6이고요. 7C2는 그 7 곱하기 6을 2로 나눈 것과 같죠. 6, 42. 그래서 2를 더하면 63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NPR이라고 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요건 N팩 나누기 N-R팩으로 계산할 수 있고, NCR은 뽑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했던 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N팩 나누기 N-R팩, 요게 NPR이죠. 이걸 R팩으로 나눈 것과 같은 거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고요. 그랬을 때 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저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한번 써보죠.
A 아래 13.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그러니까 A 아래 15, A 아래 6, A 아래 7 했더니 요게 12다. 자, 그럼 요 A는 다 약분될 거고 앞에도 요거 아래 제곱만 남죠. 약분되면. 그 다음에 뒤에는 R만 남을 거고요. 그러면 12를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R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보면 이런 거 많죠.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건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조건. 첫째 항분의 AR의 제곱. 셋째 항분의 다섯째 항. 그럼 A는 어차피 다 지워질 거고요.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이네요. R이 3이었으니까 9 더하기 27 하면 36이 정답이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2항 분포를 따른다. 근데 평균이 20이다. 자, 우리가 2항 분포를 따를 때 앞에다가는 시행 횟수. 2항 분포는 이런 거죠. x가 사건이 일어난 횟수일 때 요 n은 시행 횟수인 거죠. 시행 횟수고 p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평균은 np로 구하고요. 분산은 npq, 시그마는 루트 npq 이렇게. 그래서 이 x가 80, p가 20이다 라고 준 거죠. 그러면 p는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vx는 npq. 근데 np가 어차피 뭐 20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말하는 q는 1-p.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계산하면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다항식을 x-n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an이다. 자, 그럼 이거 나머지 정리. fx를 gx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였다 라고 쓰면 fx는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x제곱을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an이다. 자, 그럼 여기서 an을 구하려면 이 부분을 0으로 날려버려야 되니까 x에다가 n을 대입합니다. 그럼 an은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에다가 n 제곱이랑 이렇게 계산해라.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럼 요거 계산하죠. 시그마 n 제곱 6분의 요거 시그마 공식부터 써야 되겠네요.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계산해보면 7, 8, 15 빼기 2에다가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k는 1부터 n까지 1이다. 그럼 요거 1이 아니고 1을 n번 더한 거니까 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이다. 자, 이거 좀 계산해보면 2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2 요거 약분. 그러면 4, 5, 20에 140 마이너스 7, 8, 56. 요거 계산해보면 여기가 84. 그죠? 요거 계산하면 84. 거기다가 7 더하니까 91이 정답이 됩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다. 그랬을 때 4S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생긴 건지 보면 앞에 fx 2차 함수는 0하고 4를 지나고 위로 볼록인 모양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gx는 1, 마이너스 1 찍어주고 v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알고 있죠. 요렇게 v값 그려지는 거. 근데 그걸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0,0이 아니라 1, 마이너스 1 찍고 이렇게 V자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gx는 함수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두 가지가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 두 개로 나누어져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사실 계산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지만 두 번 적분을 해야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요렇게 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아예 여기까지 구해버리죠. 0부터 교점까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넓이는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눠서 계산이 됩니다.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그냥 교점부터 찾아보면 얘는 y는 x-2겠죠. 그리고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이 전체 넓이, 요 전체 넓이를 구해보면 교점부터 찾읍시다. 교점은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여기하고 x 마이너스 2가 같다. 그러면 3 곱하면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죠. 제곱. 이쪽도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x는 3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그러면 0부터 3까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뺀 거. 자, 요거 계산하면 둘이 계산하면 3분의 1x 그래 놓고 적분 3 내려오면 9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 내려오면 6분의 1x 제곱 플러스 2x 요거를 0부터 3까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9니까 2분의 3 플러스 6. 그러면 플러스 3 2분의 9 그죠?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요 2분의 9에다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는 1이죠. 그 다음에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2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그냥 1이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2분의 9 마이너스 1하니까 2분의 7이다.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정적분 문제나 넓이 구하는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직접 계산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지금처럼 둘 다 가능합니다. 진짜 1 요거 2차에서 마이너스 x를 빼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다시 2차에서 1차 x-2 뺀 거 해서 둘이 더해도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조금 더 간단한 도형의 문제로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간단한 도형으로 푸는 게 계산하기도 조금 더 편리하겠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다는 건 속도는 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 되죠. 그래서 속도 함수는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그리고 또 속도 함수는 2t 플러스 12. 속도가 같아진다.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9, 1하고 3에 여기는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t는 마이너스 1하고 3. 이제 시각이 음수일 수는 없죠. 그러면 3초일 때, t가 3일 때 속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거리라는 건 위치의 차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더 클지는 모르니까 그럼 일단 t가 3일 때 p의 위치 여기다가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8 플러스 9 하면 18이네요.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3 대입하면 9 플러스 36 하면 45. 둘 사이의 거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두 점 사이 거리는 27이 됩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 보면 1부터 x까지를 적분했다. 정적분했다라는 건 넓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요거 넓이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1부터 x까지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했더니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x에 뭘 넣던 간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넓이인데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x-1은 여기 길이죠.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fx하고 f1하고 더하고 2로 나눴다. 사다리꼴의 넓이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x-1을 2로 나누고 2를 더한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항상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거니까 얘는 fx가 1차다. 1차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함수니까 fx는 ax 플러스 b라고 잡아놓고 밑에 f0은 1이다. 친절하게 줬네요. ax 플러스 1. 그래놓고 나 조건에 대입하죠. 0부터 2까지 ax 플러스 1을 적분한 거는 이거 먼저 계산하죠. 얘가 5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x 곱한 거 ax 제곱 플러스 x 한 것과 같다. 자, 위에 거 계산해 보면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x. 그러면 대입하면 2a 플러스 2네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5 곱하고 여기 보면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면 기함수, 홀수 차수는 사라지고 짝수 차수만 남아서 계산을 할 건데 0부터 1까지의 2배 해주면 되죠. 요거 ax 제곱. 그러면 10에다가 3분의 1 ax 세제곱이니까 이게 3분의 10a가 되네요. 이 둘이 같다. 둘이 같으면 양변에 3 곱하면 6a 플러스 6은 10a. 그럼 a는 2분의 3. 따라서 fx는 2분의 3x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4 대입하면 7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넓이 정적분 문제 풀 때 항상 정적분은 계산할 수도 있지만 넓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 개념에서 나올 때 그래프를 식을 도형으로 생각하는 연습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 명의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 사탕도 같은 거고 초콜릿도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A, B, C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사탕이랑 초콜릿이 있고요. 사탕 6개, 초콜릿 5개. 그런데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그 다음에 B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도 1 이상이다.
그다음에 C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다. 자, 이거는 사탕이나 아니면 초콜릿을 적어도 한 개는 받는다라는 문제하고 똑같죠. 적어도 한 개 받는다는 건 전체에서 아예 안 받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따라서 C는 신경 안 쓰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제외할 거를 C가 둘 다 0개 받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탕부터 하죠. 각각 사탕을 받는 A, B, C가 사탕을 받는 개수를 A, B, C라고 하면 3개를 더했을 때 사탕 6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A는 자연수 조건이죠. 자연수 조건이라는 거는 1 이상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BC는 음이 아닌 정수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수 조건인 것만 A' 플러스 1로 치환하죠. 그럼 A'도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은 옆으로 넘기니까 5가 되고 얘는 3H5가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초콜릿은 X, Y, Z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셋을 더하면 얘는 5가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Y는 자연수고 X하고 Z가 음이 아닌 정수죠. 같은 방식으로 Y 대신에 Y 프라임 플러스 1 하면 Y도 Y 프라임도 음이 아닌 정수 될 거고 1 넘어가서 4 되면 이게 3H4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0개인 거 뺄 거죠. C가 0개 받는 경우 뺄 건데 전체 경우의 수가 3H5랑 3H4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0이다 라는 건 여기서 C가 0인 것만 조건이 들어가면 되죠.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Z도 0이다. 그렇게 되면 앞에 2개 더해서 5 나오는 거니까 2H5 그 다음에 2개 더해서 4 나오는 거니까 2H4를 빼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둘이 더하고 1 빼죠. 7C5인데 7C5는 7C2랑 똑같고 그 다음에 6C4도 6C2랑 똑같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7에다 1 빼니까 6C5는 6C1 그 다음에 5C4는 5C1하고 똑같습니다. 계산해보면 둘이 곱하고 21 여긴 15 빼기 30 자, 21 곱하기 15 하면 105에다가 21이니까 315에다 30 빼고 285가 정답이 되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가조건 fx-x는 0 fx 플러스 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모두 2개다. 자, 우리가 요 문제를 볼 때 요건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걸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가 요 fx는 gx의 방정식의 근과 똑같습니다. 방정식의 근과 교점의 x 좌표가 똑같다. 그러면 가조건을 보면 fx는 x인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하고 y는 x가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같은 방식으로 fx는 마이너스 x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가능한 거는 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하고 3차 함수가 두 개 모두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1에서는 기울기가 1이 나오도록 자,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한번
일단 오래 한번 생각을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려운 문제 풀 때 항상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원점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y는 x하고 접하고 올라가는 모양, 이런 모양이 되면 y는 x와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마이너스 x와도 두 점에서 만나는 모양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 좌표, 두 번째로 만나는 y는 x와 두 번째로 만나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죠. 그러면 fx하고 y는 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긴 하지만 몇인지 모르죠. 그리고 원점에서 접하고 A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저 F'Il은 1이다 해서 F'Il은 1이다를 대입해도 좋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거, 3차 함수에서 우리가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y는 여기 상수함수, 이렇게 상수함수 그려놓고 극대 변곡점 극소 여기 만나는 거, 여기 다 길이가 같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울기가 있는 함수, 예를 들면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가 아닌 거죠. 변곡점 그리고 극소가 아니라 얘랑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가 같은 직선과 만나는 점,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여기 높이 같은 부분, 이게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걸 여기다 활용해 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그리고 x는 1에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1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요 점이 1이란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 원점 있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 건너서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걸 보고 그래프의 비율 관계에서 A가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했으니까 P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px제곱에 x-2분의 3 플러스 x라고 하면, 자, 이제 fx가 다시 해야 될 건 y는 마이너스 x와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x제곱에 요 fx가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얘를 넘겼을 때 나오는 식 이쪽으로 다시 하죠. p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px 제곱 플러스 2x는 0. 요걸 x로 묶으면 요렇게 나올 텐데, x는 0에서는 통과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그냥 y는 마이너스 x를 fx가 통과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접해야 됩니다. 접한다는 건 뒤에 식이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고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판별식은 4분의 9p 제곱 마이너스 8p, 이게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p로 묶으면 4분의 9p 마이너스 8은 0이다. p가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0일 수는 없죠. 그러면 4분의 9p가 8이 되어야 되고, p는 9분의 8, 4, 32. p가 9분의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9분의 32x 제곱에 x-2분의 3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하고 싶었던 거는 f3의 값이죠. f3은
9분의 3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3-2분의 3 하면 여기도 2분의 3이죠. 플러스 3 날아가고 48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51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요거 보고 꼭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의 관계, 그리고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운 다음에는 f'1을 이용해서 비율 관계 a 값 찾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y는 마이너스 x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마찬가지로 접할 거니까 원점에서 만나고 뒤에 두 점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판별식은 0이다. 자,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뭐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 앞에 이 과정이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